이제 그 진화론자들이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최초의 세포체로, 최초의 그 생명체로 진화했다는 그 화학적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그 원시대기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단한 물질을 실험 장치에다 집어넣고 실험을 했더니까 이 아미노산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미노산을 우리가 유기물질이라 하죠. 이 아미노산이 한 100개 정도가 자기 위치에서 정확하게 조립이 되면 한 개의 단순한 단백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될 수 있는 전 단계의 아미노산이 검출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과학책에서는 스탠리 밀러 실험이 뭐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까? DNA나 RNA 등 핵상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가 아닙니다. 자, 스탠리 밀러가 원시대기에 있었던 물질을 그대로 이 실험 장치에 집어넣었다고 밝히고 있죠. 자,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지구를 원시지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시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를 뭐라 부를까요? 원시대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시대기에 메탄, 수소, 암모니아,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시대기를 그대로 실험장치에다가 재현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번개와 같은 현상, 고전압 방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수를 이용해서 냉각해서 검출을 해봤더니까 아미노산이 검출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단백질이 검출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미노산이 검출이 된 겁니다. 자, DNA나 RNA가 검출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미노산이 검출이 된 겁니다. 이 스탠리 밀러 실험 이후에 진화론자들은 굉장히 공부가 됐어요. 왜냐니까 우연한 기회에 물질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질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미노산들이 제자리에 제 위치에서 조립되다 보면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DNA, RNA가 돼서 세포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996년에 이 셀이라고 하는, 세포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과학 논문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탠리 밀러가 내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읽어보니까 첫 번째 주된 내용이 뭘까요? 자, 밀러는 원시 지구의 대기를 그대로 실험 장치에서 재현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뭐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비판을. 왜? 최초의 원시 대기에는 메탄, 수소, 암모니아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탄, 수소, 암모니아가 아니고 오늘날 과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원시 대기의 물질을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밀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시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시대기에 있었을 물질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팩트가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빠져 있어요. 뭘까요? 산소죠. 예. 자, 근데 왜 산소를 뺐을까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질지라도 그 아미노산이 산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산화돼서 결국 아미노산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아미노산을 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학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구의 초기 암석에는 산소가 얼마만큼 있었대요?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아미노산이 검출이 됐잖아요. 이 실험으로. 아미노산들은 크게 두 종류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L형 아미노산과 D형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자, 실제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을 구성하려면 이 L형 아미노산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스탠리 밀러 실험에서 검출한 아미노산은 어떤 거였을까요? 예, L형과 D형이 50대 50. 예, 두 계열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절대로 생물체의 단백질을 형성할 수 없다고 과학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리 밀러가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 현재는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원시대기 가설로 여기는 이 세 가지 물질을 밀러의 실험 장치에 넣으면 아미노산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유기 분자들을 얻을 수 있다. 뭐 일반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기 분자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아요. 자, 유기 분자가 뭐일까요? 예, 포름 알데히드, 시아나수소라고 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독극물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미노산이 만들어질지라도 독극물 내에서 더 나은 것으로 진화되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불가능하죠. 자, 이제 밀러의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과연 밀러의 실험이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생성된 아미노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받아들여지는 원시대기로 실험하면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죠. 자, 그런데 학생들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밀러는 암모니아와 메탄 등 원시대기의 성분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 즉 생명체의 구성물질이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뭐 했다고 밝히죠? 입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팩트가 아니죠.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3년에 타임지에서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주제로 그때 이제 그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상의 대기가 메탄 암모니아 수소로 뒤덮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거기에 밝혀놓은 거예요. 자, 1년 뒤에 94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생명의 기원 학술대회를 엽니다. 그때 이제 밀러의 실험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밀러가 실험한 대기는 원시 지구를 덮은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으며 이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결국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 밀러의 실험이 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96년에 밀러 자신이 셀이라고 하는 논문집에 자신의 실험 잘못된 거라고 사실은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진화생물학자인 피글리우치 교수가 이렇게 밝힙니다. 지구에서 생물이 어떻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겼는지에 대한 단서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전혀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에 스탠리 밀러 실험이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생명체로 진화해 가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실험처럼 여전히 싣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죠? 추론할 수 있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이 밀러의 실험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밀러의 실험이 뭐가 문제고 또 학계에서 폐기됐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왜 교과서에 계속 실을까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생화학 실험실에서요,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정으로 실험한, 잘못된 결론으로 도출한 스탠리 밀러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밀러 실험보다 더 나은 연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밀러의 실험이 폐기됐다 해서 자, 과학 교과서에서 밀러의 실험을 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생명체로 진화했다고 하는 이 화학 진화를 지지할 만한 실험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화론은 어떻게 됩니까? 진화론의 기초는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과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이 밀러의 실험의 문제를 알고서도 여전히 사실인 것처럼 과학 교과서에 오도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학 교재쯤에 가게 되면 정직하게 밝히는 데도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유기물에서 이 아미노산을 얘기하죠. 아미노산에서 생명으로 발전한다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 생각이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뭐는 아니라고요? 사실은 아니라고 대학 교재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요게 헤켈이 제시했던 거. 배아 발생도죠. 모든 생물들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자, 근데 이 증거는 무슨 증거죠? 조작된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은 뭡니까?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생명체로 진화했다는 그 증거로 밀러의 실험을 들었죠. 자, 밀러의 실험의 문제점은 뭡니까? 가정이 잘못됐죠. 원시대계를 한 번도 덮은 적이 없었던 그와 같은 물질을 집어넣고 아무리 엄격한 가정의 연구를 할지라도 잘못된 가정에 기초되어 있다면 결론은 무슨 결론이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로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이제 과학자의 그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조작된 증거나 폐기된 증거를 계속적으로 교과서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차드 루원틴이 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분이 자연주의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철학적 헌신이라는 글을 썼어요. 자, 거기에 뭐라고 밝힙니까? 우리 진화론자들은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진화론적 과학적 주장들을 고수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는 진화론적 과학과 초자연적인 과학과의 진정한 투쟁을 이해하는 열쇠다. 자, 초자연적인 과학은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설계해서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학이죠. 그러면서 진화론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적 과학을 수용해야 하고 그 내용이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공허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진화론자들은 이미 물질주의에 헌신하고 또 헌신했기 때문에 진화론을 계속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의 이 방법론이, 진화론의 과학적 방법론이 아무리 뭐할지라도요, 반이성적이라도 우리의 사고체계와 우리와 다른 사고체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뭐해 보일지라도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진화론자들은 물질에 기인한 연구체계와 물질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개념들을 계속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대요? 하나님의 발이 방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화론의 증거가 상식에 어긋나고 명백한 오류가 있고 증명되지 않는 공허한 이야기고 아무리 반이성적이고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계속 진화론적 개념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답니까? 진화론이 틀렸다면 유일한 대안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진화론적 개념을 계속적으로 고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증거로 뭘 제시합니까? 흔적 기관을 제시하고 있어요. 진화론적 개념으로 보면요, 흔적 기관은 조상이 한때, 과거 조상이 한때 기능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관이 점점 더 진화해 오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퇴화하고 뭐만 남았대요? 흔적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가 생물을 만들었다면 왜 쓸모없는 기관을 만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면 사람의 구조와 기관 중에 쓸모없는 기관이 있을까요? 없겠죠. 모두가 다 뭐예요?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셨겠죠.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뭡니까? 이 흔적 기관은 구조는 존재하지만 쓸모가 없는 기관이다. 그래서 결국 흔적 기관이 있다는 것은 창조의 증거가 아니라 뭐의 증거라고요? 진화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흔적 기간 한 가지만 소개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흔적 기간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게 뭐죠? 꼬리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골반이 있죠, 골반. 골반이 있고, 골반 뒤쪽에 엉치뼈가 있고 밑에 달려 있는 것이 꼬리뼈입니다. 우리 한자로 이제 미골이라고 하죠. 여기 진화론자들 주장은 뭡니까? 원숭이일 때는 유용했지만 사람으로 진화하면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꼬리뼈는 쓸모없는 흔적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해부학의 그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레이라고 하는 대과학자가 쓴 그레이 해부학이 있는데요. 두께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옛날에 저희는 그걸 그 베개가 부족하면 목침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간의 꼬리뼈는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과 인대들이 붙는 결정적인 뭘 제공한다고요? 접촉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뼈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뼈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생김새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비뼈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그 갈비뼈 속에 있는 심장이나 허파와 같은 중요한 기관들을 또 보호하는 기능도 하죠. 자, 근데 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요. 근육과 인대들이 붙을 수 있는 부착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붙기 때문에 팔다리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또 인대들이 붙기 때문에 뼈나 관절이 아주 튼튼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골반 바닥에 근육들이 있는 게 보입니까? 자,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을 뭐라 부를까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해부학이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해부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해부학처럼 쉬운 게 없어요.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을 골반 바닥 근육이라고 하죠. 자, 근데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많은 것들이 어디에 붙는다는 겁니까? 꼬리뼈에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 바닥 근육 속으로 보면 요도나 그 다음에 항문이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골반 바닥 근육이 수축하면서 대소변을 조절하게 돼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뭡니까? 출산에 아주 중요한 근육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반 바닥 근육을 한번 느껴볼까요? 자, 방귀가 나오려는데, 가스가 나오려는데 한번 참아보세요. 자, 참으셨어요? 자, 힘 빼세요. 뭔가 뭉클하게 수축했다가 쭉 힘이 빠지면서 이완하는 게 느껴집니까? 네, 걔들이 골반 바닥 근육입니다. 그리고 골반 바닥 근육은 꼬리뼈에 많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뼈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출산을 할 때도 중요하고 대소변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출산할 때 이 골반 바닥 근육이 많이 손상이 돼요. 그리고 잘 회복이 되지 않아서 소변을 실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골반 바닥 근육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실금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뼈가 없으면요, 골반 바닥 근육이 붙을 부착점이 없는 겁니다. 꼬리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